네, 3단원 다시 시작할게요. 네, pH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또 영상이 꺼져 버려가지고 다시 하게 되는데, 이 p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로그는 밑이 10인 거죠. 네, 이 h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쓴 것처럼요, 수소이온 몰 농도가 엄청 작으면 pH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예. 사실 여기 밑에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의 이것은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식을 써보면은, 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pH 승은 수소이온의 농도다,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승이라는 거는 10을 뒤집어 깔아. 그래서 10분의 1로 만들고, 그에 대한 pH 승은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되니까 pH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소이온은 감소한다. pH가 작으면요, 수소이온의 농도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적으면 염기성이 큰 거고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면은 산성인 겁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것들이 산성이다, 그리고 pH가 큰 것들이 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충용 액인데, 이거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엄청 설명하다 또 꺼져가지고, 완충용 액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산이나 염기가 더해지더라도 pH 변화를 적게 해준 용액, 그러니까 pH 변화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진 용액입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거의 매번 쓰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첨언을 하자면, 약산이나 약염기가 약산이나 약염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완충 작용, 그러니까 pH 변화를 덜 하게 해주는 친구들이고, 보통 완충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할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제가 약산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쓰는 물질이 약산이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강염기, 뭐 OH 마이너스, 막 이런 애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pH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아세트산이 대표적인 약산이잖아요. 대표적인 약산이고, 아세트산을 적정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완충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화학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좋지만은, 대충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 넣는 아세트산의 모양이 뭐 COOH라고 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수소가 헤리하면은 COO-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게 COOH 형태인 거고, COOH가 처음에 있을 때 이제 수소 이온, 아니죠, 그 OH 마이너스 이온을 계속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pH가 쭉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OH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pH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OH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COH랑 저희가 넣어준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 반응하면서 얘가 COO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겠죠. 이런 게 생기면서 pH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자 여기 네모칸 쳐진 거 보이죠 여기 여기에서는 갑자기 pH가 거의 멈춰 있듯이 합니다.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지점이 생기는데 이걸 완충 지점이라 그러고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H랑 pKa가 거의 비슷한 지점이에요.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이제 완충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 특징은 저희가 넣어준 이제 약산이랑 약산의 짝염기 걔네들 비율이 1대1일 때요. 자 여러분들 이쪽 구간의 좌측편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COOH처럼 붙어있는 형태가 많을까요? COO-처럼 떨어진 형태가 많을까요? 당연히 얘가 많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넣어준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을 거고 이거는 점점 생기는 상황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한 이쪽 구간에서는 COH가 충분히 많이 떨어져서 COOH랑 COO-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랬을 때는 pH랑 pKa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오게 된 거고 이때 이제 완충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생물학에서 배울 일은 아니고 이거는 화학에서 배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H 변화가 엄청 적은 거고 뭐 화학 선생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수산화이온이랑 이제 반응하면은 뭐 얘랑 반응하면은 또 이제 얘랑 경쟁하고 뭐 이제 그런 뭐 경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화학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요. 그러면 무한 경쟁이 끝나고 결국 이제 여기서는 COOH보다 COO-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완충작용이라 그러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는 이쪽 구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의 예를 들어 pKa 값은 사실 상수니까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세트산의 실제 pKa 값이 4.76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pH 5 근처에서 완충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pKa 값이 pH 5랑 가까운 아세트산, 그러니까 pKa 4.76으로 pH 5랑 가장 가까운 이제 이런 애들을 써서 약간의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보정하는 방법도 이제 핸더슨 하셀바흐식이라고 이제 그거는 일반화학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서 pH랑 똑같은 값을 만들게 되면은 정확히 pH 5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세트산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세트산이랑 이 구간에서요. 이 노란 색깔 네모친 이 구간에서 약산이랑 그 짝염기가 거의 1대1이 된다. 그때의 특징이 pH랑 pKa가 거의 같아지는 구간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러니까 pH라는 것은 pH는 pKa라고 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했고 pKa는요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시겠지만 마이너스 로그 COOH 그다음에 COO 마이너스 몰농도 곱하기 수소이온의 농도예요. 이게 같아질 조건은요 얘네 둘이 약분이 돼야지 이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 특징입니다. 이게
얘랑 값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pH랑 pKa가 같은 지점. 이게 무슨 소리라 그랬죠? 예, 수소 붙은 애랑 수소 떨어진 애랑 예, 양이 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COOH가 뭐 예를 들어 100개 있었어. 우리가 처음에 100개를 넣었는데 이게요. 뭐 반응을 하다가 COOH가 50개 되고 COO 마이너스가 50개 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 붓고 반 떨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이 완충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생명체와 pH 이게 이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이제 이거 뭐 보시면은 누가 봐도 폐죠. 이게 허파 옛날 말로 허파라고 하는 예, 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를 당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거요. 우리가 숨 쉬는 거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의식적 조절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중추 그러니까 어떤 명령해주는 애가 필요한 거죠. 명령을 해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피곤하면 하품을 하듯이요. 예,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아이가 뇌의 연수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뇌예요, 뇌. 예, 연수라는 애가 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 이 교감 부경하면 신경이에요, 신경. 예, 신경을 통해 가지고 예, 뭐 이런 이산화탄소의 분압이나 산소 분압 또는 pH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숨을 더 쉬어야 된다, 숨을 좀 덜 쉬어도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알려준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모식도도 그려놨는데 여기다 써놔야겠네요. 이 파란 색깔로 쓴 거 있죠? 이거 모세혈관입니다. 이거 모세혈관. 모세혈관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빵꾸 뚫린 혈관이에요. 빵꾸 뚫린. 빵꾸 뚫린 혈관을 모세혈관이라 해요. 그래서 이 빵꾸를 통해 가지고 막 이제 물질 교환을 하고 뭐 혈구 같은 거 제외하고 뭐 혈장 국물 같은 거 막 이제 지나다니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여긴 뇌 근처에요. 뭐 여기 연수가 이게 뇌라 그랬죠, 뇌. 예. 연수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라고 했을 때 얘네도 원래 이 빵꾸를 통해서 이제 물질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뇌 근처에서는 이 성상세포라는 이 친구가 길을 막고 있어요. 이 빵꾸를 이렇게 막고 있다 이거예요. 예. 성상세포가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쉽게 이런 수소 이온이나 이산화탄소나 뭐 산소 이런 애들이 이 빵꾸 통해서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소 이온은요 여기 밖으로 못 나가요. 이거 나중에 알게 되는데 뭐 이제 조만간 알게 되겠죠. 이제 세포학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요 친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온이잖아요. 이온이니까 물이랑 친하겠죠. 그러니까 친수성인 애들은 여기 이 막을 통과를 못해요. 못 나갑니다. 여기로 못 나가요. 예, 애초에 못 나가는 거고. 이산화탄소 얘네는요 사실 소수성이에요. 물이랑 별로 안 친한 애예요. 그래서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은 잘 나갑니다. 이렇게 물이랑 안 친한 애들 잘 나가고 산소도 마찬가지죠. 산소 기체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요. 근데요 얘는요 나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갈 수 있는데 친구가 없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군대 휴가를 나왔는데 만날 친구는 없는. 불쌍한 친구죠. 그래서 근데 이 이산화탄소라는 친구는 나가가지고 물이랑 반응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반응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많이 잘 봐두시면 좋아요. 이거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반응하면은요. 자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을 알려줄게요. 얘는 중탄산염이라고 할게요. 중탄산염. 자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반응하면 중탄산염이랑 수소이온이 나온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생물학 하면서 엄청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3장까지도 사실 생물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지만은 중탄산염 나오는 반응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중탄산염이랑 수소이온을 만들게 된다고 했죠. 수소이온. 자, 수소이온 이 친구가 중요한데 잘 봐요. 여기 모세혈관 안에 있는 얘는요 못 나온다 그랬죠. 못 나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뭐 이산화탄소가 튀어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물이랑 반응해서 이제 생긴 수소이온은요 이제 쫄래쫄래 쫓아가요. 연수 쪽으로요. 이런데 붙습니다. 왜냐? 이게요. 이 리셉터가 수소이온을 받아주는 화학 수용기예요. 화학 수용체고 수소이온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붙으면은 이 자식은 조금 이산화탄소 좀 많았구만. 숨을 좀 덜 쉬었어 이 자식. 숨을 좀 많이 쉬게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가 명령을 또 내릴 거예요 아마. 아시겠나요? 이산화탄소가 많아 버리면은 이제 물이랑 반응해가지고 나온 이 수소이온 이 자식이 연수의 화학 수용기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붙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중계하고 하고 해가지고 명령을 또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숨을 좀 더 쉬어라, 좀 덜 쉬어라, 이제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만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 pH 변화는 감지할 수 없다. pH가 변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혈관 안에서도 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물이 있겠죠. 만약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또 수소이온 튀어나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혈중 pH를 얘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얘도 생겨버리는 거라서 얘로만 따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반응하는 애들은 아무튼 혈관을 통해서만 지나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동맥들이 조금 이제 알아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머리 근처에 있는 게 이제 목 쪽에 있는 동맥이죠. 그래서 목 근처에 있는 동맥을 진짜 목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대동맥은 이제 온몸에 퍼져 있는 동맥을 대동맥이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대신 감지를 해요. 대신 얘 pH가 좀 낮아 이런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또 다시 연수한테 그 정보를 또 전달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피를 통해서 움직이던 수소이온들로 pH를 감지해가지고 연수한테 얘 지금 이런 상태야, 얘 지금 pH 낮아, 얘 지금 pH 높아, 이런 거를 연수한테 또 꼬질러 버립니다. 그럼 또 연수가 또 무슨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수의 화학 수용기에 박혀버리려면은 결국에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는 거를요 그냥 부분 압력은 그냥 일단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피 속에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거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요.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그 중탄산염 나오는 시기 보통은 이런 식인 거죠. 얘는 사실 이 반응까지는 거쳐갈 필요가 없고요. 이건 안 보셔도 되고 여기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된다 해서 사실 우리 심박 조절하는 거 있죠. 심장의 조율기 세포 뭐시기 해가지고 나오는 거요. 그것도 이런 반응이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반응을 통해서 나온 수소이온 튀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중탄산염 이것도 나온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볼 거니까요. 호흡의 항상성 조절. 여기 나오네요. 연수가 중추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뭐 연수 중추에서 뭐 신경에서 갈비뼈 근육과 횡격막 신호를 보내.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 그 용어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갈비뼈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늑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시험 보던 그 당시에는 갈비뼈라고 안 나오고 늑골로 나와가지고 좀 많이 제 동기들이 헷갈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뼈 주변에 있는 근육, 갈비뼈 주변의 근육은 뭐라고 그러냐면 늑간근이라고 해요. 늑간근이라고도 한다. 갈비뼈 근육. 요 횡격막은 아시죠? 딸꾹질 나오게 하는 이 자리.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서 뭐 들숨이 유발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거 하나 정리를 해야겠네요. 뭐 굳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왜 호흡의 종류는 흡기랑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흡기는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고요. 들이마시는 거는요, 제가 뭐 아까 늑골이나 늑간근이라 얘기했으니까 처음에는 늑골이요. 이거를 조금 올렸어야겠네요. 늑골이 올라가고 그냥 갈비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횡격막 내려가고. 이 숨을 들이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제 흉강이라 그래야죠. 흉강. 이거는요, 폐 안쪽에 이제 뭐 공간이 있는데, 폐 안쪽 공간. 여기는 여기 이제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화학에서 배우시겠지만은 뭐 PV는 NRT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폐는 좀 닫힌 공간이니까 여기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흉강 압력은 반비례하겠죠? 그러면은 압력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요, 폐포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폐포는 폐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부피는 또 반비례하겠죠?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에요, 폐포 압력은요? 얘는 또 반비례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반비례는 하겠죠. 근데 폐포는요, 우리 입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는 하겠지만 나중에 바로 다시 올라와요, 압력이. 이렇게 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숨쉬기.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흡기라는 거는 갈비뼈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간은 좀 커지겠네. 공간이 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하니까 흉강의 압력은 낮아질 거고. 그러면 폐포 같은 경우에는 또 부피가 증가하겠죠. 근데 폐포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낮아졌다가 바로 다시 증가하는. 왜? 입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낮아진 상태에서 만약 유지한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피와 압력 변화로 갖다가 이렇게 숨 쉬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호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숨을 내뱉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늑골 내려가고 뭐 횡격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반대죠. 내려갈 거고. 뭐 압력은요? 증가할 거고. 폐포는요? 폐포 부피는요? 내려가고. 뭐 압력은요? 증가했다가 감소하겠죠, 뭐. 그것도 이게 숨쉬기가 되는 거. 숨쉬기. 뭐 물론 여기에 대한 숨쉬기는 뭐 흡기라 그랬으니까 뭐 공기가 들어가는 거. 공기 들어감. 여기 숨쉬기는요? 여기 숨쉬기는 공기 빠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건 어차피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미리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거 뭐 연수에 있는 감지기는 뭐 내가 척수액의 pH 변화를 감지한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pH 변화를 감지한다. 근데 혈액 내 CO2 농도를 반영을 감지한다. 뭐라 그랬어요 이거? CO2랑 물이랑 반응해 가지고요. 중탄산염이랑 그다음에 수소 이온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엔 얘가 연수의 리셉터, 화학 수용기에 갖다가 붙어버리고, 걔가 그래서 이 자식 숨을 좀 덜 쉬었네. 그러면은 뭐 더 쉬어라. 아니면은 뭐 좀 많이 쉬었네. 좀 덜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연수에서 이거를 받아들인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대동맥이랑 목동맥의 혈관 내벽에 있는 감지기는 혈액 pH를 감지해서 연수로 신경 정보를 보낸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다. 그게 이거죠. 혈중 pH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게 혈중 pH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맥이랑 목동맥이 대신 감지해서 연수한테 꼬질르는. 연수한테 감지하면 뭐 이산화탄소가 뭐 높으면은 증가를 시킨다. 뭐 만약에 낮으면은 둘 다 감소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것 결국엔 다 연수가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대신 혈중 pH를 연수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게 대동맥이랑 목동맥이다. 그런 거고요. 산소의 농도가 매우 낮을 때 호흡을 촉진하라는 신호를 연수에 보낸다. 이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가 수지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뭐 산성화 시킨다 이런 얘기겠죠? 뭐 여기 나오네요. 산성화라고. 그게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그 반응식 H2O랑 CO2가요 반응해가지고 중탄산염이랑 그리고 수소 이온을 낼 건데 이 녀석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산성화 되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상황처럼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와 버리면은 물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게 물이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이 반응은 뭐 굳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수소 이온이 뭐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된다더라. 뭐 그 얘기죠. 탄산칼슘이라는 게 결국엔 이게 그 뭐죠? 뭐 백화였나요? 하여튼 해양생물을 해치는데 굉장히 해양생물을 해치는데 되게 주요한 물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생기면은 어떤 뭐 물속에 사는 애들이 좀 아프겠죠. 그래서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